개그우먼 김지혜의 부친상 소식과 박준영의 장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방송가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후배 개그맨들이 자리를 채우며 의리를 보인 가운데 역시 부친상 아픔이 있는 김지민 역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박준영은 방송 중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방송을 잠시 자리를 비운 뒤 후배인 박성광이 그의 자리를 대신해 라디오 방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박영진은 방송에서 박준영의 부재를 알리며 박준영 씨도 장인어른 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죠. 이와 함께 김지민이 김지혜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김지민은 생전 고인과도 인연이 깊었기에 더욱 슬픔을 느끼며 유족을 껴안으며 애도의 마음을 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서 김지민은 2017년 아버지와의 이별을 겪은 후 당시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표현했었고, 최근 방송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지민은 최근 결혼 후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준호는 김지민의 아버지 운구를 도왔고 장례식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는데, 이에 대해 결혼식 당일 김지민의 어머니는 결혼식에서 김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죠. 김지혜와 박준영 그리고 김지민 모두 각자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 와중에 김지혜가 박준영과 이혼을 할 뻔했다는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는데 박준영이 애들 앞에서 김지혜의 험담을 했다는 것인데요. 김지혜에 따르면 박준영은 "봤지? 너희 엄마가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놀린 것이죠. 김지혜는 정색하며 화를 내자 박준영은 개그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김지혜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건 개그가 아니다라고 분노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딸들 앞이라 참고 넘겼다는데요. 대신 박준영에게 단호하게 앞으로 싫으면 싫은 거니까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김지혜는 효자인 박준형으로 인해 겪었던 일화를 전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김지혜는 보통 신혼 때 여행을 많이 가지 않냐며, 그런데 박준영이 너무 효자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신혼일 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 부부가 전액 부담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웃자고 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데요. 특히나 박준영이 개그맨이 된 이야기를 보면 참 어렵게 개그맨이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식으로 개그맨이 되기까지 매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8번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9번째 도전 끝에 어렵사리 개그맨이 되어서 개그를 하다가 얼굴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거나 오히려 스카우트된 후배들인 정종철과 오지연 때문에 자괴감에 빠졌다고 하죠. 갈갈이 삼형제를 통해 개그 콘서트에 입성한 박준영은 팀의 리더 역할로 등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갈았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박준영은 엄청나게 강력한 앞니로 뭐든지 다 갈았죠. 초기에는 오로지 무만 가는 게 전부였지만 언젠가부턴 물을 갈아서 무언가로 변형시키고 나중에는 너무 무만 하다 보면 식상해질 수 있기에 오이, 당근, 단무지, 알로에, 수박, 파인애플 등 점점 단단하고 다양한 소재들로 변경되더니 나중에는 콜라 페트병도 단 한 방에 뚫어버렸죠. 박준영의 트레이드 마크가 앞니라는 것을 잘 알려준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따라하면 앞니와 입술에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는 경고가 붙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건 박준영이 소재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물건들을 갈았지만 치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검사에 따르면 박준영의 이는 건강하다고 하죠. 또 박준영을 중심으로 대학로에 갈갈이홀 출신들을 모아 함께 개그를 한 사람들을 갈갈이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박준영은 박승대와 함께 스마일매니아 소속이었으나 박승대와의 마찰로 갈갈이 패밀리로 독립했죠. 이후 갈갈이 패밀리는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로 성장했고, 갈갈이 패밀리는 대한민국 개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병만, 이수근, 정영돈 등 우리가 잘 알만한 네임드 개그맨들은 거의 갈갈이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고 하며, 무림남녀의 김민정은 갈갈이 패밀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지 못해 개그우먼 활동을 그만둘 정도로 갈갈이 세력의 지분이 8할 이상이었다고 하죠. 물론 결혼과 함께 아내 김지혜는 갈갈이 패밀리와 종신계약을 맺었는데요. 참고로 박준영이 출연한 거의 모든 코너와
캐릭터는 모두 박준영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대박 코너의 숫자가 말해주듯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내는 기획력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즉 대한민국 모든 개그맨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것이죠. 한창 전성기 때는 개그 콘서트의 모든 코너를 박준영이 손수 짠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맞박이라는 희대의 히트 코너도 실제로 박준영의 손을 거친 것이죠. 맞박이의 원형은 박준영과 김연기의 아이디어로 1999년에 대학로 극장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극장에서 공연했을 때는 박준영, 김연기, 이승환, 이명필이 출연했었고 코너 이름도 건들건들 건달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맞박이라는 이름으로 정종철, 김시덕, 김대범과 코너를 올린 것이 데이트를 거둔 것이었죠. 그러다 갑작스레 2008년 4월에 정종철, 오지원과 함께 MBC 개그야로 이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덕분에 개그 콘서트 팬들한테 두고두고 까였죠. 그런데 사실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정종철이 개그 콘서트 PD 김성윤과 심한 불화를 겪게 되고 3개월간 출연 정지를 당하면서 개그 콘서트에 더는 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 마침 MBC에서 섭외가 오자 정종철이 박준영에게 함께 MBC로 가자고 제안했고 박준영 본인도 바로 승낙했다고 하며 이후 오지원도 덤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당시 개그맨이 방송사를 옮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배신으로 보이기에 박준영 본인 또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약자인 동생 정종철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또 박준영은 후배들을 위해 대학로에서 갈갈이홀이라는 극장을 운영했는데요. 한때 개그맨 지망생들의 부트캠프 격으로 유명했죠. 김병만, 정형돈, 이수근, 유담, 강유미, 안영미 등 개그 콘서트의 황금 기수들 대부분이 공채 선발 전 갈갈이홀에서 연습했을 정도로 이곳의 명성은 유명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개그맨이 되고 싶다면 갈갈이홀로 가서 문의하라는 얘기가 돌았을 정도였죠. 한 기사에 따르면 여기 속한 개그맨들은 하루 3-4번씩 공연을 하며 공채 시험을 위한 코너를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이 정식 멤버가 아닌 지망생들이다 보니 페이는 그닥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곳만큼 지망생들이 경험을 쌓기 좋은 곳이 없다 보니 개그 지망생들은 꾸준히 여길 찾았죠. 개그맨으로서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김지혜와 결혼하며 사랑도 성공한 박준영, 그리고 2딸을 낳았는데요. 첫째 박준희가 2007년생, 둘째 박혜인은 2009년생으로 둘 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죠. 둘 다 부모님의 영향인지 뛰어난 예능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확고한 의사를 말했는데요. 이렇게 예쁜 손녀들을 두고 떠나셨을 김지혜의 아버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김지혜의 아버지와 박준영이 끈끈한 사이를 자랑했던 만큼 이번에 아버지와 장인을 잃은 두 사람이 겪을 슬픔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